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20강 4 물권변동2 등기 부동산 물권변동에 대한 걸 배우는 겁니다. 1. 민법 제186조 2.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 기속시기 이건 판례상 인정되는 부분이고요. 3. 등기의 종류와 효력 4. 등기의 효력과 관련된 판례 4가지 중에 그 중에 앞에 나온 2가지 이중으로 경로된 소유권 보존 등기와 이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법 제186조. 자, 민법 제186조를 보면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에 대해서 나옵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법률 행위를 해서 물권 변동이 되는 경우. 자,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물권의 득실 변경. 자, 물권의 득실 변경, 즉 물권 변동입니다. 이게 바로 물권 변동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효력이 생기려면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매도인 갑이 부동산을 매도하였습니다. 주택이나 토지 또는 건물을 매도하였고, 자, 누구에게? 매수인인 을에게 매수한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 자, 첫 번째는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도라고 표현을 하고, 두 번째, 잔금을 지급합니다. 잔금 지급, 대금 지급. 이렇게 해서 이게 다 끝나면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된다? 부동산 매매,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자, 이전 등기. 자, 이전 등기를 해서 만약 이전 등기를 했다면 물권 변동이 있는 거고, 이때는 물권 변동이 되는 거고, 이전 등기를 안 했다면 물권 변동을 안 한 겁니다. 이 규정상 물권 변동을 일으키려면 다 반드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이전 등기 안 하는 경우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라고 해서 그건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니까 일단 참고 일단 원칙만 갑과 을 사이에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법률 행위를 해서 물권이 득실 변경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있다라는 대원칙을 세워둔 걸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그럼 두 번째, 재단 법립 설립에 있어서 출연 재산 귀속 시기 문 얘기를 하면 이건 판례상 인정이 되는데, 자, 출연자, 자기 재산을 내놓는 사람입니다. 출연자가 자기 재산을 내놔서 그 재산을 갖고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어요. 자, 재단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어요. 사단 법인은 사람이 모인 거고, 재단 법인은 그 재산을 갖고 운영을 하는 법인입니다. 예, 재단 법인. 자, 재단 법인을 했을 때 이 출연자의 재산을 재단 법인에게 첫 번째, 출연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합니다. 증여계약. 자, 증여계약을 하면 이 출연하기로 한 증여계약에 의해서 출연자의 그 재산은 언제 재단 법인의 재산이 되냐? 바로 이 귀속 시기는 법인 설립과 동시에 귀속이 됩니다. 자, 법인 설립과 동시에 귀속이 됩니다. 즉, 등기를 안 해도 등기 안 한 재산을 지금 출연받은 재산을 등기를 안 했어도 법인 설립 시, 자, 법인 설립 시, 자, 소유권 취득을 합니다. 법인 설립 시 소유권 취득. 자, 이미 법인이 설립돼갖고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근데 아직 등기를 안 했어.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출연자가 그 재산을 아직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출연한 것도 깜빡 잊는다든가 부동산을 제3자, 자, 병에게, 제3자에게 매매를 했어요. 매매. 양도를 한 거죠. 새로운 양수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들이, 자, 3, 매매가 되겠고, 2니까, 등기하기 전에 제3자 병이 먼저 등기를 했네. 아직 등기도 안 했는데 이쪽은. 이런 경우에, 부동산의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뭐 해야 효력을 발생한다? 등기를 했어. 이쪽은 등기를 안 했어. 그럼 누가
힘이 있는 거야. 너 어느 쪽에 효력을 발생한 거야? 이쪽에 효력을 발생한 거예요. 원칙대로. 그러면 이들이 자기가 법인 설립할 때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주장을 해봐야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등기를 안 해? 비록 매매를 안 했다면 재단법인 재산이 맞아요. 이 증여계약에 의해서. 그렇지만 등기를 안 했잖아. 등기를 빨리 해야 된다는 거를 이 민법 제886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재단법인 설립에서 추정재산 기속시기라는 이 판례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시를 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등기의 종류와 효력. 2차 과목에 부동산 공시법령 나오죠? 그 공시법령에 지적법하고 부동산 등기법 나오는데, 지적법은 사람들이 처음엔 울면서 들어가. 생전 처음 들어보니까. 근데 나올 때는 웃으면서 나와. 아이, 지적법 공부할 만하다고. 등기법은 하도 들어봤을까 싶다고 웃으면서 들어가. 공부하면 대깔려. 울면서 나와. 우스갯소리인데 두 개 다 웃으면서 들어가서 웃으면서 나오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민법에서 어떻게 등기에 관련된 게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등기의 종류와 효력. 자, 등기의 종류, 등기 사항에 따라서. 자, 등기 사항. 등기 사항이 뭐냐면, 자,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두 개가 있다는데, 토지를 한번 봅시다. 토지. 그러면 이 토지에 제반 사항이 있을 거예요. 뭐 등록사항, 뭐 면적이라든가, 지번이라든가, 뭐 소재지라든가, 이런 객관적인 사항. 이걸 토지의 표시사항이라고 그래. 이런 표시사항. 그리고 반대로 권리하고 관련된 거 있어. 권리사항. 소유자라든가, 뭐 저당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저당권 설정 여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표시사항하고 표시한 사항, 토지를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리에 관한 사항,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등기사항의 종류에 따라서 등기부를 구분해 보면 사실의 등기가 있어요. 사실의 등기. 즉 표시사항을 등기한 거예요. 이거는 바로 이게 표제부야. 표제부 등기라고 그래요. 표제부 등기. 그리고 갑부, 을부, 사항란. 갑부에는 소유권에 관한 거, 을부에는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을 합니다. 자, 이런 게 있고, 그 외에, 요거는 등기부, 등기 사항에 대한 거고, 최초로 하는 등기가 있어. 최초로 하는 등기. 보존 등기라고 그래. 보존 등기. 어떤 건물을 최초로 신축을 했어. 그럼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부가 없잖아. 등기부를 만드는 거야. 그게 보존 등기, 보존. 최초로 만드는 등기. 그리고 보존 등기 이후에 하는 등기들은 다 권리 변동 등기가 되는 거예요. 권리 변동 등기. 이렇게 두 개로 나뉠 수가 있어요. 최초로 하는 등기, 보존 등기에 기해서 권리를 변동시키는 등기. 이렇게 등기 사항에 따라 나뉩니다. 자, 그럼 등기 내용에 따라, 등기할 내용에 따라서 등기를 구분을 좀 해보면, 등기 내용. 첫 번째, 새로 기입을 하는 거야. 기입 등기라고 그래요. 기입 등기. 자, 두 번째, 고치는 거야. 애초에 한 게 잘못됐어. 처음에 잘못 기재, 주소를 잘못 쓴다든가, 경정 등기라고 그래요. 경정. 고치는 거, 원래대로. 세 번째, 중간에 변경이 왔어. 부동산이 일부 멸실된다든가 이런 변경 등기. 네 번째, 말소 등기. 저당권 설정한 다음에, 저당권 설정하는 건 기입 등기에 처음에 쓴 거고, 채무를 다 갚았어. 저당권을 말소해 주셔. 그러면 저당권 말소한다고 빨간 줄을 찍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저당권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말소 등기. 효력을 소멸시키는 등기예요. 자, 그리고 회복 등기라고 있어요. 회복 등기. 말소된 게 불법 말소인 경우에는 말소 회복 등기를 하는 거고, 멸실 등기를 했는데, 없다고 했는데, 부동산 등기부 자체가 불타버려서 없어진 거야. 그러면 멸실 회복 등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는 멸실 등기. 멸실 회복 등기랑 멸실 등기는 전혀 다른 거예요. 멸실 등기는 부동산에서 멸실을 했어. 건물이 다 허물어져 버렸어. 자, 건물이 허물었으니까 허물었다가 멸실, 없었다고 하고,
그 매실 등기를 하면 건물 등기부는 폐쇄 등기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등기 내용에 따라서는 6가지로 나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등기는 어떤 효력이 있는가? 효력, 등기의 효력. 자, 등기의 효력. 자, 등기의 효력. 대략 한 6, 7가지가 되는데, 자, 등기의 효력. 첫 번째, 등기는 권리 이전적. 아까 물권 변동이 된다고요. 권리 이전. 다른 말로 물권 변동이에요. 권리 변동, 물권 변동. 권리 이전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동된다고 민법 186절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등기를. 자, 대항적 효력. 등기를 하면 등기한 그 날짜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어요. 후에 등기한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선순이요, 너는 후순이야. 나보다 앞서서 등기했으면 그 사람이 선순이고 내가 후순이야. 대항적 효력. 채권의 우선해. 채권은 다 평등해. 채권은 뒤로 무조건 밀리게 돼 있어. 물권 우선이야. 자, 대항적 효력이 발생해요. 등기를 하는 힘이 그렇게 세다는 겁니다. 세 번째, 형식적 확정력. 형식적으로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 물권이 확정이 되는 거고. 네 번째, 순위 확정력. 대항적 효력하고 유사한데 달라요. 대항적 효력은 제3자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는 거고, 그 대항적 효력에 기반해서 순위가 확정되는 거예요. 등기한 날짜를 기준으로 먼저 했냐, 나중에 했냐. 먼저 했으면 선순위, 나중에 했으면 후순위. 그리고 이 순위 확정력에 의해서 아까 갑구하고 을구를 얘기했잖아요. 갑구하고 을구. 동구, 갑구면 갑구, 을구면 을구야. 동구. 동구에서는 순위 번호에 의해서 순위 번호가 앞서면 선순위, 뒤면 후순위가 되는 거고, 별구에서 갑구와 을구 사이에요. 갑구하고 을구.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거, 을구는 소유권 위에 관한 거니까 그 두 개가 어느 게 앞서고 뒤서는지는 별구를 볼 때는 접수 번호에 의해서 접수번호. 여긴 순위 번호. 그래서 암기할 때 같은 곳 동구에서는 순위번호, 별구에서는 접수번호에서 동순별자. 이렇게 암기하라고 책에 되어 있을 거예요. 예,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 동순별점은 꼭 외우셔야 돼요. 자, 다섯 번째, 추정력. 등기가 있으면 추정적인 효력이 생겨요. 추정력. 자, 어떤 등기가 있으면, 예를 들어 저당권 등기가 있으면 저당권에 기한 피담보 채권이 있구나 라는 게 추정이 되는 겁니다. 담보물권은 그렇고, 가등기나 예고등기는 추정력이 인정이 안 돼. 그냥 가등기는 임시로 하는 등기야. 예고등기 역시 예고할 뿐이지 어떤 실체적 힘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추정력에서는 어떤 등기를 했는데 그 등기가 과정이 좀 잘못됐더라도 현재 사실을 확실하게 공시하고 있다면 인정을 해요.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배웠던 가장매매를, 자, 갑과 을이 매매를 가장해서 가장매매를 한 거예요. 자, 가장매매. 돈도 지불 안 했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 첫 번째. 이 등기는, 가장매매한 등기는 무효지, 무효. 왜? 가장매매 이게 무효니까. 예, 소유권은 가백에 있는 거예요. 무효인데. 근데 훗날 을이 이거 내가 갖겠다. 얼마냐 해서 대금을 지불했어. 진짜 매매가 된 거야. 대금 지불을 해서. 갑도 그래 네가 대금 지불하면 내가 그 집을 팔겠다. 대금 지불하면 후에 나중에는 이게 뭐가 된다? 유효한 등기가 되는 거야. 유효 등기. 자, 이렇게 유효한 등기가 됐을 때 과정은 좀 문제가 있었지만 추정에 의해서 현재 이것이 제대로 맞다. 그러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등기의 과정이 다소 다르더라도 현재의 진실한 권리 상태를 공시하고 있다면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점유적 효력. 등기부상 점유적 효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점유증은 언제 인정하냐면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취득시효 그러니까 점유취득시효가 떠오를 거예요. 점유취득시효도 있고 등기부 취득시효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점유취득시효 같은 경우는 타인의 토지 어떤 경우에 이게 많이 발생하냐면 내 땅이야. 내 땅이 여기 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요만큼이 남의 땅이야. 이게 내 땅이고 내 땅. 이건 남의 땅인데 내 땅인 줄 안 거야. 이만큼이 다. 그리고 건물을 지었네. 그리고 20년 동안 산 거야. 내 땅인 줄 알고. 그럼 요 땅은 땅이 일부지만 점유취득에 의해서 내게 되는 거예요. 자, 점유취득 그런 개념. 20년 동안 점유, 자주 내 땅인 줄 알고 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경우. 등기부 취득시효는 뭐냐면 등기부에 10년 동안 내 걸로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거야. 그럼 내 거라는 거야. 이걸 어느 경우에 이런 게 나타나냐면 어느 경우 갑이 남의 소유를 위조해서 자기 땅이라고 그런 게 딱 해서 5년 지났어. 5년 자기 땅이라고. 진짜 주인은 병 따로 있는데 근데 병은 몰라. 이렇게 한 거를 관심이 없어. 워낙 재산이 많아서. 그래서 을이 이걸 샀어. 그래서 이 사람 역시 등기를 5년 했어. 앞으로 갑의 부동산 점유 5년 등기, 을의 부동산 점유 5년. 이게 연속된 경우에는 을은 합쳐서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합쳐서 10년 등기부 취득시효 10년 점유를 하면 등기부상 자기가 되는 거예요. 등기부 점유 취득시효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만 7번째 공신력만큼은 있다 없다. 우리나라 등기부 공신력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은 일단 없다는 게 원칙이고 지금은 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그것도 있고 그리고 공인중개사 업무 및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든 아파트들이 다 가격이 오픈돼 있어. 국토해양부 들어가면 아파트 실거래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공신력이 많이 올라간 상태야. 그러나 아직도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더라 라는 게 등기의 종류의 효력입니다. 자, 그러면 등기의 효력과 관련된 판례를 좀 하나씩 정리해 보기로 합시다. 등기의 효력과 관련된 판례. 자, 등기의 효력 2중으로. 자, 2중. 뭐냐 하면 소유권 보존 등기. 자, 건물을 생각해 보자고요. 토지는 대부분 이제는 거의 새로운 땅이라고 하면 매립집밖에 없어. 그러니까 미등기 토지가 개인이 미등기 토지 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매립한 땅을 다 매립한 공사한 사람들이 다 자기 걸로 올리니까 공공기관이든 개인이든 일반적으로 이제 건물 같은 경우가 이제 보존 등기를 하는데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건물 신축을 하면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거예요. 건물 소유권 처음 하는 등기를 보존 등기라고 했으니까 보존 등기를 하는데 이 보존 등기가 잘못돼 갖고 2중으로 된 거야. 등기부 등본이 1등기 하나의 부동산마다 건물 등기부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2개가 생기는 거야. 참 1등기 용지가 뭐냐면 용지가 한 장이라는 게 아니라 등기 용지 1이라는 게 1세트야. 1세트에서 표제부, 갑구, 을구 3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3장이. 만약에 을구, 저당권 같은 게 안 잡혀 있다면 표제부하고 갑구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1등기 용지. 즉 건물 신축했으면 건물 소유권 부정 등기를 하면 등기 용지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이게 2개 있다는 거야. 등기부가 2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경우에 어떻게 지금 판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등기용 이게 보존 등기가 됐는데 소유자가 A야, 지금. 자, A라는 사람이 소유를 했는데 A라는 사람 이름으로 보존 등기가 하나 되고 자, 첫 번째 거. 또 하나, 두 번째 또 보존 등기가 된 거예요. 동일인 이름으로. 동일인 한 사람 이름으로 2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무조건 선등기 유효, 후등기는 의미가 없어. 후 보존된 건 다 무효야. 먼저 된 게 유효해. 근데 한 사람일 땐 편한데 하나의 건물에 대해서 A가 보존 등기하고 A가 보존 B가 보존 등기를 했네.
이름이 다르잖아, 지금 이름이.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동일인이 아니야. 자,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이 상황에서 A가 먼저 선등기를 하고 B가 후등기를 했다면 선등기한 A께 원인 무효가 아닌 이상, 원인 무효가 그러니까 정상이라는 얘기지. 무조건 후등기 무효. 만약에 이게 원인 무효라면 사기쳐서 됐다면 이게 무효겠지. 그럼 B등기가 유효한데 원인 무효가 아닌 이상 선등기 유효. 판례의 원칙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동일인인 경우에는 선등기 우선, 후등기는 의미 없고,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먼저 한 것이 원인 무효가 아닌 이상 유효, 나중에 한 건 무효. 만약에 먼저 한 게 원인 무효라면 나중에 한 게 유효한 거예요. 그건 원칙대로 하면 되고. 자, 중간 생략 등기는 워낙 우리가 얘기 많이 했어요. 토지 거래 허가구역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 매번 거래 시마다 등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일반 지역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라고 그랬어요. 유효. 그 중간 생략 등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판례상. 자, 최초 양도인이 있어요. 최초 양도인. 처음에 판 사람이야. 자, 등기를 안 하고 중간 취득자. 중간에 취득을 해서 등기를 안 했어, 이 사람이. 뭐 중간 취득자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어. 한 명 더 있다고 쳐. 자, 중간 또 취득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취득자. 우리 교재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중간 취득을 한 명으로 했는데, 한 명을 하나, 두 명이나 세 명이나 똑같다는 거야,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자, 이런 경우에 최초로부터 최종으로 등기를 올린 거야. 중간 사람들은 생략을 했어. 그게 중간 생략 등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자, 이런 경우에 판례상 관계자 전원이 합의를 해서 등기를 이렇게 한다면 이건 유효해. 물론 처벌은 받습니다. 처벌은 받는데 이 합의는 전원이 같이 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한다면 이 사람과 이 사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요렇게 할 수도 있어요. 판례상. 자, 그리고 최초 양도인이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취득자는 이 중간 사람들을 차례로 대의해서 최초 양도인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아야 돼요. 비용이 많이 들죠. 소송을 몇 번을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최초 양도인을 구원할 마야지. 돈을 더 주든가. 자, 그리고 중간 취득자는 동의를 안 했어. 그리고 최종 취득자하고 최초 양도인 둘이 동의를 해서 이렇게 했어.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이 경우의 등기도 유효해요. 중간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초하고 최종 전체가 다 하는 게 원칙이고, 순서는 이렇게 합의하든 상관이 없고, 만약에 최초 양도인이 허락을 안 한다면 순차적으로 최종 취득자가 대위 등기 신청을 해서 소송을 걸어서 등기를 해야 되고, 중간에는 합의를 안 했지만 최종 취득자와 최초 양도인이 합의해서 이렇게 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다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처벌받아요. 벌받아. 등기 안 했으니까 벌금 내는 거야, 벌금. 물론 징역형도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징역형 받은 사람은 거의 없고 다 벌금형이야. 예.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만큼은 매 단계마다 허가받고 등기해야 된다. 중간 생략 등기가 무효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일반 지역에서는 유효다. 그거만 아시면 이 단어는 다 공부가 된 겁니다. 자, 오늘은 민법 및 민사투표법 제20강 4 물권변동 2 등기 부동산 물권변동에 대한 걸 배웠고, 그 중에 첫 번째 1 민법 제186조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 추정재산 귀속 시기는 그 재단법인 설립 시에 귀속이 되는데, 등기하지 않은 사이에 새로운 사람이 등기를 했다면 재단법인은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 주장을 못한다. 그래서 등기의 종류와 효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특히 등기의 효력에 있어서 그 순위 확정력, 그리고 추정의 효과, 그리고 점유적 효력 좀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라고, 등기의 효력과 관련된 판례에서 이중등기 한 사람 이름으로 동일인 명의로 중복등기가 뭐 2중이 됐든 3중이 됐든 간에 선등기 맨 처음에 한 게 유효하다. 원칙이 그렇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경우에는 선등기 최초로 등기된 것이 원인 무효가 아닌 이상 선등기 유효, 후등기 무효. 자,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하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무효이다. 그리고 중간 생략 등기는
최초의 한도인과 최종량 취득자가 합의해서 한 것도 유효하다. 중간에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오늘 부동산 민법 및 민사특법 제20강은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같이 뵙도록 하고 또 오늘도 활기찬 하루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